어떻게 하필 항상 이종배 의원님이랑 저랑 세트로 순서가 배치가 되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냉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냉온탕을 또 한번 느끼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박환희 의원님은 저와 같은 상임이셨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형 동생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회가, 서울시 의회가 진짜 잘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티를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티를 내는 것이 결코 잘하는 정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가장 뜨겁게 포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의회답게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될 이야기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면 좋겠죠. 왜 박 의원은 조희영 교육감님은 한 번도 초대해서 시정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신의 정파성 때문입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더 우선순위가 서울시에 먼저 있었을 뿐인 거죠. 조희영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늘 수능 날입니다. 우리 다 오늘 시험을 치렀던 마음이 어떤 건지 막 기억하면 가슴이 막 뭉클하잖아요.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서울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이런 제안이 가능하구나,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다 초중고 다녔죠. 초중고를 다니셨다면 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막 기억이 떠오르죠. 서울 지역에 1300개 초중고가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저마다 종소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들으시면 저거 우리 학교 시절인데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종소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발에 불난 듯 매점으로 뛰어간 기억도 있고요, 체육복을 갈아입은 적도 있고, 메타작이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공포에 떨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앉아 계시는 동료 여러분들 표정이 좀 밝아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문 걸 보니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지금 들으셨던 종소리는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된 거냐, 프랑스 민요도 있고 독일 민요도 있고 출처자가 불분명한 곡도 있고요, 다 하나같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원들이거든요. 이렇게 종소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들으시면 맞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 거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볼까요? 추억이 아련하죠. 이 종소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종소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거든요. 바다르체프스카, 폴란드 분이세요. 소녀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별다른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노래 출시가 만들어진 게 1856년이다, 녹음은 1859년에 했다, 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여성이시거든요. 폴란드 여성분, 이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는 정작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연결을 느끼겠죠. 이 노래만큼이나 또 가장 많이 듣는 추억의 종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네, 언제쯤 어금니 꽉 푸신 걸 풀으실까? 예, 기억합니다. 활짝 웃는 오 시장님 표정을 보니까 아마 이 소리를 듣고서 바로 매점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실제로 점심시간 직전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 소리는요, 놀랍게도요, 어떤 작곡가의 음원이 아니고요, 웨스터민스터 궁전, 사원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호칭을 영국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이라고 했습니다. 빅벤 설치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빅벤의 종소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종소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대관절 빅벤의 종소리를 대한민국 초중고학교에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의 빅벤 종소리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차용해서 받아갔거든요. 그게 그대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역시 그러면 그랬지, 이런 약간의 서글픔 같은 감정이 들죠. 대관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의미는 누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능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의 추억이 있지요. 학생 인권 조례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지, 선생님들은 진지한 삶으로 충분한 의미의 삶을 직업으로서 찾고 있는지, 이런 논의가 더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는 거예요. 들으시면 이런 종소리가 가능하다고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막 기타 치는 신용을 할 것처럼 이 노래 들으면 바로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서 멋있는 축구 시합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 노래 대한민국 유명한 대중가수, 대중밴드의 음원입니다. 그 가수의 노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이 음원으로 기상을 살려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음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군가였고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였습니다. 아니, 그 시절에 전자 기타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음원을 그렇게 연주한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군가이자 신흥무관학교의 교가, 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수능날 이 독립군가의 기상으로 모든 수험생들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가사를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이 후렴이 핵심입니다.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자,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죠. 저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광복군은 행진을 했고 신흥무관학교는 저 교가를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니 저렇게 좋은 음원과 저런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지는 노래는 학교 종소리로 차용하면 바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안타깝게도요, 저 노래는 음원이 누구 거냐면 조지아주 행진곡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 시절에 남북군 군가였습니다.
그 음원이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나가는 군인들에게 퍼져 있었던 거고, 그 음원을 우리가 차용해서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한국 광복군 군가가 되고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나왔던 저 가사와는 다른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1300개 이르는 초중고 학교에 종소리가 저런 독립군가 같은 진취적인 기상이 퍼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저 음원은 조지아주 행진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저게 좀 쓰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저 화면이 잘려 보이는데요, 누구에 대한 소개냐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소개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무려 20편이 넘는 노랫말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 노래에 이런 거 있는데요, 저 가사 보이시죠? 격검가입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우리 독립장병들을 생각하면서 안창호 선생님 직접 쓰신 저 말, 저 격검가의 한 소절이 학교 종소리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모요하면서 웅원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죠. 이런 노래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반도라는 노래, 안창호 선생님 직접 작곡이 아니라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저 가사 보이시죠? 종소리로 바뀌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천만 동포에게 우리 독립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이자 목표라는 저 웅온한 기상을 우리는 오케스트라 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두산 안창호 선생님의 저런 학교 종소리가 되면 참으로 근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저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아시죠? 우리 동학 농민혁명의 그런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학교 종소리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새로 시작하는 수업 시작이 얼마나 산뜻하겠습니까? 와, 쉽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다 예입니다. 이 음원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 문제에 천착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다 실제로 음원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음원이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모시고 이런 말씀 나누고 싶은 거죠. 교육감님, 예.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 시내 1300개 있는 초중고 학교에 들었던 종소리 나디근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종소리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썼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실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그냥 어제 살도 오늘 살고 오늘 살도 내일 살다 보니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라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하루의 시작, 수업의 마침, 종례의 시작,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 소중한 종소리를 지금 들려드린 이런 항일 음악을 포함해서 우리 결의, 우리 민족, 내가 누구고 우리 나라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음원 같은 것으로 학교에 있는 교내 연주단이 직접 연주해서 녹음 파일을 만들고 그런 음원으로 학교 종소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 하나하나가 결과에 상관없이 얼마나 그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아니 이제 사실은 이거 질의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야 좀 엉뚱하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나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건 거의 그냥 우리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TF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새로운 음원 개발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단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정서만으로는 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립군가를 아이들한테 부르게 한다는 느낌으로만 저는 오히려 뭐 BTS 뭐 이런 것도 있고 랩도 넣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음원 개발을 해서 그것도 좀 변주를 하고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고 뭐 합창 버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교육감님한테 칭찬 듣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수능날 2023년 여기 교육감님과 함께 여기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서울시청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이런 작은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약속?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범하느냐 안 하냐, 어떻게 하면 교권 추락을 막을 거냐,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추락은 무슨 상관관계냐 같은 그런 논의도 무척 소중한 논의입니다만 그런 논의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 그 시간이 그 본인들의 삶의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즉 학교 종소리를 독립군가로 바꾸자 같은 건조한 껍데기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감 지금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과제는 뭐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와 보안관 노동자 모든 구성원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나의 학창 시절을, 나의 교직 생활을 행복하게 보람으로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 꿈꾸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2023년 수능날 예. 지금 한창 시험을 몰두해 열심히 하고 있을 학생과 함께 저희 선출직 공직자와 서울시 교육청 모든 공직자가 작은 다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상당한 해프닝인데 제가 2014년에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애국가 음원이 제가 취임한 지 일주일쯤 후에 그게 이제 발표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국가가 학생들의 이 음감과 이 정서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데 그 진보교육감이 돼가지고 별걸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도가 돼서 논란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문영린 교육감이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 몰라서 그게 학교에 보급이 됐는데 이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정서에서 그 문감님이 하셨지만 한번 저는 계속 그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현대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감수성에 너무 안 맞고 음정도 좀 안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거 음원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다. 이게 또 사회적 논란이 돼서 교육감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하신 그런 말씀에 고민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헤드라인은 BTS 음원을 고민해 보겠다. 전 세계 아미가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
우리의 학창 시절이 비록 때리는 선생님과 억울했던 마음과 왜 학교는 이렇게 답답하고 입시 교육밖에 없고 도대체 이 우울한 청춘은 언제 끝나는 건가 같은 개인적 아픔이나 추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우린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어떻게 하면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보람이자 행복한 추억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빅벤 종소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유입돼서 지금까지 2023년 한국의 학교에서 다수의 학교 종소리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이 건조한 현실을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실 텐데요. 조금 설명한 이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로 간 것이 아니고요. 좀 믿기 어려우실 수 있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파트를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쓰레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을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배출되는 이 생활 쓰레기를 과연 제대로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최소한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대표되는 그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그나마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 문제만으로라도 최소한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금 쓰레기 문제를 우리 생존의 문제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가 스스로 모범 답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주인공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었냐면 이런 결의를 한 거죠. 우리 세 개 자치구 모여서 각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누구는 생활 쓰레기를 받고 생활 폐기물을 받고 누구는 음식 쓰레기를 받고 누구는 재활용품을 받아서 우리 각 구가 세 개 구가 우리 구에서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해결할 테니 우리가 배출하는 이 쓰레기는 당신네가 좀 받아주세요 라는 이 합리적인 거래를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결의했고 실천했죠. 그 완공이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은평 자원광역순환센터인데요. 지금 실제 건설 현장입니다. 약 46% 공정률이니까요. 절반 정도 지어진 겁니다. 보시기만 해도 사이즈가 크기가 엄청나죠. 지하 4층 규모,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축구장을 가뿐히 넘는 사이즈인데요. 크기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은평구가 스스로 100억짜리 자기 구 땅을 내놓고 여기에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통 크게 결심했고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도와서 그림같이 우리 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 구 스스로가 해결한다라고 결의를 실천했습니다. 너무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원광역순환센터의 총 공사 비용이 얼마냐? 1,100억 정도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예상했던 조감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하 4층 전면 지하화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냥 덮어놓고 이 청정 은평 뉴타운에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이 웬 말이냐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은평구청장 지금 당선된 구청장님은 은평 뉴타운이 있는 진관동에서는 10% 격차로 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은평 뉴타운은 거의 5만에서 6만 명 주민이 살고 있는 서울 426개 동 중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와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평 뉴타운이 특별한 케이스였고, 은평 뉴타운이라는 거주적 특성이, 아니 이렇게 청정이 가장 큰 장점인 은평 뉴타운에 웬 쓰레기 매립장이란 말입니까? 라고 모든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실은 그게 아니죠.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요, 자원광역순환센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모두 다 이 센터로 수거해서 여기서 재분류, 재처리, 재가공하는 시설을 짓는 거거든요. 1,100억이 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나라에서 어떻게 금액을 책정해 놨냐면 버리는 한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그냥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자원광역순환센터에서 하루에 3개구 50톤씩 150톤이 처리되거든요. 톤당 2억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2억 200만 원 150톤 하면 303억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의 전부인 거예요. 실제로 1,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훌륭해 보이는 지하 4층짜리 축구장 크기의 저 자원광역순환센터는 나라 돈 겨우 91억, 왜냐하면 국세 30%거든요. 303억에 30%거든요. 12, 서울시가 106억을 냈고요. 서대문구 150억, 마포구 190억, 은평구 300억으로 모아서 지금 공사를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법과 절차에 있어야 되는 거죠. 법 설명하기 직전에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이 칠해진 거 보이시죠? 서울시장님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폐기물 관리법의 제4조에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네. 서울시 폐기물 관리법 조례에는 뭐라고 지원되어 있냐면 여러 구가 모여 있는 광역 폐기물 처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재정적 또 물적, 인적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 시행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22년에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에 시구가 이런 시설은 반반 50%씩 지원하기로 한 것을 이제 시비를 80%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부터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시장님께서 폐기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셔야 되고 여러 구가 모여서 스스로 쓰레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서울시는 80%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얼마가 필요하냐? 12, 80% 기준이면 84억이 필요합니다. 이 84억이요.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12, 80%를 지원해야 하니까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84억 전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84억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긴축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84억이 없으면 내년 공사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렇게 수년을 끌어왔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완공을 못하게 되는 거고, 완공을 못하게 되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이 하루 150톤씩 처리돼야 될 이 문제는 다시 서울시로 공이 넘어가겠죠. 시장님
설명 듣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또 저거와는 다른 기준이 또 있는 것이, 서울시가 이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국비 12, 구비 해가지고 30, 35, 35 이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 폐기물 적환 시설이 함께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또 지원 근거가 없고 자치구 부담이라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환 시설은 은평구가 100% 자비로 부담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논의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 것 시장님께서도 아마 올 1년 동안 오늘이 마지막 저희가 2023년의 시정질문이잖아요. 느끼셨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일은 지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시 의회고 서울시 전체 941만 주권자 삶에 직결된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은평신분당선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건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서북부 경기까지 연결된 300만 명 이상의 주권자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은평자원광역순환센터 역시도 이건 굉장한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 서울시 시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의 매립지가 시한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요. 시민들이 듣고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매립지 연한은 언제까지고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죠? 예,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환경부까지를 포함한 4자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3-109라고 분류되어 있는 지역에 계속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태워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장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만간 매립이 끝나고 그 위에 매립이 종료돼서 이제 냄새도 덜 나고 분진도 덜 나고 하는 상태가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더 빨리 종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인천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조기 종료해 주실 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마포구에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시민들의 고통 그리고 서울시의 고충,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의 쓰레기는 스스로가 해결한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지금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서울 수도권의 매립지라는 이유로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는 자기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를 그저 온전히 100%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그 지역의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서울시는 참 죄송한 거죠. 25개 자치구가 거의 하루에 50톤씩 구별로 배출되고 있는 이 현실의 진짜 문제는 자치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치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할 테고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3개구가 모여서 서로 각자 구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 부문을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 쓰레기를 타구에 넘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협약을 맺어서 실천한 것은 정말이지 박수 쳐야 될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톤당 2억 200만 원이라는 이 기계적 수치로 책상머리에서 나온 계획으로 303억 지원 끝 이렇게 시작된 사업은 전면 지하화를 통해서 1,100억까지 공사비가 늘었고요.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세 개국 모두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을 제공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던 은평구는 이 모든 책임을 총대를 메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소한 서울시비가 80% 기준으로 적용하면 84억 지원되기로 했던 것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조 4천억 정도 줄어드는 서울시 예산이라는 일관된 정책에 껴맞추다 보니 사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84억이 사라지면 공사 완공이 안 됩니다. 공사 완공이 안 되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의 쓰레기 문제는 그대로 폭발하는 거고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서울시와 그 세 개구 자치구가 져야 하는 건데요.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작이라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84억이라는 애당초 규정대로 12부담 80%의 기준대로 산출된 그 금액의 유무로 인해서 이 성과물이 성공으로 혹은 실패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치구, 세개 자치구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모범 사례를 정말로 만들어낸 사례거든요. 서울시가 특별히 지원하고 박수 쳐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은평 플랜트인데요. 이게 은평 뉴타운은 지금 모두 배수 관로가 중앙 집진식으로 모여 있는데 아시겠지만 은평 뉴타운 15년이 넘으면서 이 배수 관로 자체가 이제 썩어서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운영비 자체를 12, 9비 반반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저 배관 자체가 썩어가고 있는 저 시설 공사비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모두가 다 은평 뉴타운을 갖고 있는 은평구가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한 일이죠. 차라리 저 환경 플랜트 같은 것도 서울시가 지금 직영 4군데 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가져가서 직영하면 될 일입니다만 그동안 은평구가 그래도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저 노후화된 환경 플랜트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분 40초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이제 시장님께서 국정감사 시간 때 TBS 방송 없어지는 겁니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정을 보내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2분간 마무리 발언할 텐데요. 시장님 17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아까 이종배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상당히 선동적인 방송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이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있고요. 그 진전을 보아가면서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1분 20초 남았습니다. 시장님, 마무리 발언이 될 텐데요. 시장님, TBS 미디어 재단은 33년 된 방송국입니다. 생각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고 있냐면 말씀하셨던 그토록 선정적이라고 말했던 방송 진행자들 이미 다 떠났습니다. 떠난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더 잘 되고 있죠. 다 유튜브 알아서 더 하고 싶은 말씀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됐던 분들은 방송국 떠나 있는데 남아있는 방송국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340여 명 임직원이 남아있거든요. 왜 그 모든 피해를 33년
동안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사명을 위해 노력해왔던 그 340여 명 남아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정작 문제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모든 피해를 남아있는 임직원분들에게 책임을 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우리의 월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시장님 말씀 그대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일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